안녕하세요. 구대판다 테디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어떤 교육처럼 영상 촬영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좀 전달드릴 내용은 저희 이제 상세 페이지 번역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좀 번역을 쉽게 하는 방법,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수업 시간에 다루는 내용도 일부 조금 알려드릴 예정이고, 우리가 이제 중국 구매 대행을 하다 보면 원래 번역을 막 하지 말고 닭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무조건 이제 많이 등록하게끔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실제로 저희 수업 때도 맨 처음에 이제 구매 대행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빨리 습득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상품을 많이 등록하고 키워드를 많이 보셔야 한다라는 의미로 닭등을 하게끔 이제 강의를 해드리고는 하는데, 그래도 어느 순간에는 분명히 상세 페이지 번역이 필요한 순간이 있다. 특히나 수동 상품을 하는 과정에서는 필수고요. 하지만 그 수동 상품을 해야 되는 상품에는 상세 페이지를 그냥 만들면 안 돼요. 정말 그 번역도 엄청나게 고퀄리티로 모든 소구 포인트랑 어떤 그 판매 핵심적인 소비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야 하는데,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그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반자동 하면서도 필요한 내용들, 어떤 계속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그러면 그 이미지 번역은 도대체 언제 하냐? 지금 제가 알려드린 이미지 번역은 단순히 이제 타오바오에서 상세 페이지 같은 거 다운받으면 거기 이제 다 중국어로 되어 있고, 알리익스프레스에서도 소싱하시는 분들은 영어로 되어 있고 이러잖아요. 그걸 이제 한글화를 해야 되죠. 우리가 올해 초부터 해가지고 많은 쇼핑몰들이 계속 변화가 되고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롯데온부터 출발해가지고 11번가랑 지금 쿠팡, 그리고 최근 8월 1일부터는 스마트 스토어조차 상세 페이지에 외국어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 정보 전달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그 상품이 이제 노출 정지 처리가 된다라고 이미 공지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아직까지 이거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많이 없으시긴 할 거예요. 왜냐면 그거를 당장 내가 한다고 해도 쇼핑몰에서 TF팀을 꾸린다고 해도 그 인력의 한계가 있어요. 이거를 바꾼다 해서 그 회사에 돈이 벌리는 구조가 아니라 어떤 그 쇼핑몰의 환경을 바꾸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돈을 쓰고 관리를 하는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TF팀을 꾸리더라도 인력적인 한계가 있고, 그로 인해서 어떤 이런 모든 환경을 갑작스럽게 바꾸는 건 분명히 힘들다. 하지만 누군가의 신고에 의해서 혹은 어떤 고객들의 클레임을 통해서 적발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들도 조금은 해소되는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제가 이전 키워드 시간에도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우리가 온라인 판매는 첫 번째 노출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노출이 돼야 사람들이 내 상품을 보러 클릭을 하죠. 거기서 유입이 발생이 됩니다. 자, 클릭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품을 클릭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구매하는 건 아니겠죠. 모두가 다 구매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쇼핑몰에 쇼핑하러 가서 매장에 들어가도 그냥 들어간다고 무조건 사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서 내가 마음에 들어야 돼. 일단 상품이 마음에 들어야 되고,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어야 되고, 특히나 여기서 또 킬링 포인트는 어떤 그 점주의 그 서비스나 그 셀링 능력, 셀링 스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또 구매를 하게 되는 건데,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마 온라인에서는 상세 페이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래야 이제 구매 전환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상세 페이지는 쉽게 얘기하면 구매 전환 요소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노출이 되고 유입이 만들어지는 거는 기술적인 어떤 마케팅이나 광고로 인해서 어떻게든 만들 수 있지만, 결국 이 구매 전환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 중간에 설득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설득. 그죠? 소비자를 설득시켜 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도 알아먹을 수 없는 외국어로만 상세 페이지가 되어 있다면 당연히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자, 일단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는, 우리 이제 중국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대량이랑 반자동에 되게 익숙해요. 그쵸?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이런 관련된 프로그램들도 워낙 시중에 많이 나와 있고, 자, 대량이랑 반자동은 결국에는 상품을 많이 등록하는 게 중요하다. 왜냐? 결국에는 키워드나 물량으로 상품을 막 노출시키는 건데, 이게 물량이랑 키워드만 잡는다고 상품이 무조건 노출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어느 정도 키워드를 잡고 많이 올리면 그 중에 몇 개 정도는 노출이 분명히 된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판매되는 애들을 찾아가지고 내가 조금 더 구매 전환율을 높일 수 있는 요소들, 즉 이 설득적인 이 프로세스 단계에서, 이 단계에서 조금 더 잘 팔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반자동을 막 10,000개, 20,000개 등록해놓고 팔린다고 그냥 가만히 냅두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럼 지수는 다시 빠져요. 빠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요즘 쇼핑몰이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판매된 상품만 번역을 해주자. 최소한 번역이라도 해주면 적어도 이 소비자들이 이 상품을 이해하는 데에는 충분하니까. 물론 뭐 더 잘하시는 분들은 여기에다가 이제 그 셀링 포인트 점을 많이 찾아 넣으시면 좋겠죠. 그러려면 내가 내 상품도 잘 알아야 하고, 이번 영상에서는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쉽게 하는 방법을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럼 반자동으로 그 일주일에 뭐 2-3개씩 팔린다, 아니면 하나라도 판매가 됐다 하면 적어도 이건 해결이 된 거예요. 왜? 누군가한테는 노출이 됐고 누군가는 이거를 클릭을 했다는 얘기다. 심지어 중국어나 외국어로 되어 있는데도 구매까지 했다는 것은 어딘가에선가 노출이 되고 있으면 누군가 한 명이라도 봤다는 얘기는 이건 10명이고 100명이고 더 볼 가능성이 있는 상품이다. 우리가 키워드 검색에는 어느 정도 잡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쵸? 그 다음에는 뭐예요? 100명이 봤을 때 1명이 구매했는데 100명이 봤을 때 2명, 3명이 구매해주게 해야 하잖아요. 그때 이제 이 설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상품이 판매가 되면 번역을 해서 상세 페이지를 바꾸자. 상세 페이지를 바꾸는 데는 전혀 쇼핑몰의 지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얼마든지 수십 번, 수백 번 바꾸셔도 된다. 저희 수강생 대표님들 인터뷰 보시면 진짜 효자 상품 잘하시는 분들은 상세 페이지를 진짜 30번, 막 40번, 50번 이렇게 바꿔요. 하다 보면 경쟁사 대비 마음에 안 들고, 내가 팔다 보니까 고객들이 어떤 장점을 또 얘기해주고 어떤 단점을 얘기해주고 막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의 대응을 해가시는 분들이 또 매출을 잘 내기도 하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만 만들어 보자는 거죠. 총 2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2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자, 첫 번째는 되게 단순하고 쉽고 나머지 하나는 프로그램을 하나를 이용을 할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단순하게 매우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먼저 소개해드릴 방법은 웹브라우저 중에 웨일이라고 아시죠? 웨일이 크롬이랑 진짜 똑같이 크롬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여가지고 정말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거부터 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이제 크롬을 많이 쓰는데 이 구글에다가 웨일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그 웹브라우저 하나를 또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요런 아이콘이요. 요 아이콘이죠. 요거를 꼭 일단 다운 받아 놓으세요. 요게 웨일이 그 이미지 번역을 지원을 해줘가지고 생각보다 엄청나게 편리합니다. 실제로 저희 강의 때도 뭐 참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알려드리는 거기도 한데 이것부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웨일에서 내가 타오바오 똑같이 들어오신 다음에 로그인을 하시고 상품을 찾으시고 내가 어떤 상품 하나 찾았으면 여기 이렇게 이미지가 상세 페이지 딱 만들어진 게 보이실 거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이거는 자, 상세 페이지에 가져도 되고 우클릭 하시고 여기 보면 이미지 번역이라는 게 있어요. 이 팝하고 기반으로 번역이 되는 거라서 생각보다 번역도 되게 잘 되고요. 엄청 잘 되진 않아요. 나쁘진 않아요. 쓸만하다. 적어도 편안하게. 크롬은 이런 게 안 되니까 웨일에서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다,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찾은 상품이 그 협탁 같은 거예요. LED 나오고 뭐 충전 가능한 스마트 협탁 같은 건데, 자, 이렇게 이미지 번역을 하면 조금 시간이 이렇게 걸리기는 해요. 이 인터넷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자, 이렇게 바로 번역이 되죠. 현대 라이트 럭셔리 스마트 협탁. 자, 이거를 우리 보통 그리고 그거 많이 쓰시죠. 파쿤 모르시는 분 있으세요? 파쿤 모르시면 이것도 한번 알려드리고 짚고 넘어가야죠. 또 초보자분들이 계시니까. 그 크롬이나 웨일은 크롬이랑 진짜 똑같아가지고 그대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크롬에 보면 그 크롬 프로그램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아마도 많이 사용하게 되실 거예요. 이 파쿤이라는 FATKUN 이라는 걸 이제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이 크롬에다가 설치할 수 있는 이 웹스토어 크롬 확장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어요. 요거를 꼭 설치를 해주셔야 해요. 자, 요거를 설치하면 이게 뭐냐면 요게 파쿤 아이콘인데, 얘를 누르고 이제 다운로드 이 커런트 탭을 딱 누르면 이 페이지에 있는 모든 이미지들을 내가 손쉽게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번역한 게 뭐예요? 요거죠. 분명히 내가 번역을 해놨는데 이 파쿤을 쓰면 번역되기 전에 원본 데이터가 들어와요. 그래서 사실상 이 파쿤으로는 이 번역된 이미지를 우리가 활용하기 힘들다. 근데 엄청 편한 게 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걸 바탕화면에다가 하나를 놓을게요. 자, 놓고 여기다가 제가 폴더 하나를 생성을 하겠습니다.
폴더 하나를 만들고 이 옆에 화면으로 넘어가서 자, 까치라는 폴더예요. 자, 얘를 제가 이미지 번역을 할게요. 이미지 번역을 하면 바로 바뀌죠? 자, 여기서 엄청 쉬워요. 제가 지금 폴더를 열었고요. 얘 이미지 있죠? 이게 지금 이렇게 타오바는 보통 이미지들이 이렇게 잘려서 올라가잖아요. 얘를 그냥 클릭하고 드래그 해가지고 여기다가 저장을 해버리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미지 이렇게 번호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바로 이렇게 번역된 이미지가 그대로 저장이 되고 화질도 있는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엄청 편리합니다. 다시 요거 밑에 거 하나만 더 해볼게요. 뭐 많은 거 우클릭. 이거 왜 이래요? 크롬이 아니라 이미지 번역하시면 이 이미지 딱 번역이 되고 얘 그대로 클릭 드래그 놓으면 드래그 드롭 하면 되죠. 얘 또 이렇게 순서만 맞춰주면 되니까 번호를 하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아름다운 생활을 연출하다. 현대적 요소가 가볍고 뭐 번역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쵸?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하나 하면 생각보다 엄청 빨리 되겠죠. 그러면 일단 이미지 번역이 너무 쉬워진다. 이 상품이 판매가 돼서 내가 이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바로 쇼핑몰 들어가가지고 그 판매된 쇼핑몰에 일단 먼저 상세 페이지 갈아주고 그 다음에 다른 쇼핑몰에도 이제 순차적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누군가는 검색을 해서 구매력이 나오는 상품이라는 거니까 그런 제품들만 바꿔줘도 내가 상대적 시간을 아낄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상대적으로. 자, 그러면 처음부터 이거를 하면 안 돼요? 라고 또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자, 그럼 처음부터 번역을 하면 어때요? 좋죠, 당연히. 안 하는 것보다는. 근데 우리가 대량이나 반자동을 할 때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많이 등록하는 게 중요한데 이걸 언제 매 상품을 매번 번역을 해가지고 이 작업을 한 다음에 상세 페이지를 바꿔가지고 새로 모든 쇼핑몰에 등록을 하겠어요? 그러면 시간적인 낭비가 너무 크다. 그래서 제가 그리고 좀 어느 정도 구매 대행을 하시는 분들은 뭐 시즌별로 혹은 어떤 시기별로 잘 팔리는 상품들을 이제 찾아가지고 하면 돼요. 그럼 문제가 없어. 그러면 키워드도 잘 잡고 카테고리도 잘 잡으니까 바로 번역을 해주면 돼. 근데 초보자일 때는 이 구매 대행으로 뭐가 팔리는지도 모르고 나는 아직 카테고리도 잘 모르고 키워드도 제대로 볼 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찾는 키워드가 정말 이 구매대행에서는 중국 구매대행에서는 전혀 쓸모없는 키워드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시간을 버린다는 거는 너무 금방 지칠 것 같다. 처음에는 그냥 쉽게 많이 등록하고 판매가 되는 건들에 한해서 이렇게 바꿔주는 게 좋지 않나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과 또 이제 추천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기본 번역이고, 근데 이게 사실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번역이 완벽하지가 않아요. 하다 보면 조금 이상해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욕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본인들이 어떤 쓰고 싶은 말들을 써가지고 하고 싶은데 그걸 이제 하는 게 어렵죠. 왜냐면 그런 걸 하려면 아예 이미지 편집 스킬이 있으셔야 되는데 적어도 포토샵 같은 거는 잘 다룰 줄 아시는 분이 아니지 않는 이상 어렵다. 저도 그런 쪽에서는 아예 무지해가지고 이런 포토샵 같은 걸 다룰 수 없어. 저는 그냥 돈 주고 맡기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게 돈 주고 맡기면 또 돈이 아깝잖아요. 이게 또 더 잘 팔릴지 안 팔릴지도 모르는데 그럴 때 테스트성으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해볼 만한 거기에 되게 좋은 프로그램을 제가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그 수업 시간에 반자동 프로그램으로 쿠데라는 프로그램을 써요. 이제 저희 수강생분들은 뭐 당연히 아실 거고 쿠데도 워낙 유명한 프로그램이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뭐 쿠데의 장점은 일단 싸다. 정말 싸요. 뭐 몇 개를 올리든 거의 금액이 고정되어 있어서 정말 싼 게 장점인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제 뭐 다른 프로그램들도 거의 비슷하긴 하겠지만 이제 쿠데 대표님이 개발자이시고 직접 개발에 몸을 담고 계시다 보니까 이런 건 이제 보통 프로그램은 에러가 되게 자주 발생하잖아요. 타오바오 로직이 바뀌고 뭐가 바뀌면서 실시간 에러가 되게 많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이 상당히 빠르다는 점, 뭐 그런 게 있죠. 실제로 쿠데 안에서도 쉽게 번역은 할 수 있지만 이번에 쿠데에서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옥토 스튜디오라고 이미지 편집을 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제가 설명드려 보려고 해요. 이게 진짜 편해서
진짜 나중에 아르바이트생 있으신 분들이나 직원 있으신 분들은 직원 할 거 없을 때 뭐 이렇게 별로 귀찮아하거나 일하는 거 공백 시간 남을 때 그냥 상품 무조건 이걸로 번역하라고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거를 미리 캔버스랑 같이 활용해가지고 좀 보여드려 볼 건데 일단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옥토 스튜디오를 사용을 하시려면 일단 이미지가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그대로 다운을 받을 건데 어차피 우리 뭐 번역된 거 지금은 필요 없으니까 얘네는 날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파쿤이라는 프로그램을 딱 누르시면 이 다운로드 커런트 탭을 누르시면 이렇게 이 현재 보이는 요 페이지 안에 있는 이미지들이 다 나오게 되고 여기 보면 썸네일도 다 있어요. 자, 우리는 일단 뭐만 있으면 좋을까요? 자, 요렇게 글씨 텍스트 많은 거 요즘 쇼핑몰이 정말 안 좋아하죠. 그래서 얘는 사실 빼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여기 상품 이미지는 여기 다 있으니까. 나머지를 다 다운을 받을게요.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으면 이렇게 이미지들이 다 다운이 되고 아마 다운로드에 들어가면 여기 이렇게 다운받은 이미지들이 쭉 있을 거예요. 그쵸? 자, 얘를 일단 보기 편하게 바탕화면으로 빼지 않을게요. 그냥 여기 두고 쓸게요. 이미지가 다 보이니까. 자, 얘를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해주면 되는데 깜깜해요. 얘네 또 하나씩 번역하려고 하니까. 그쵸? 근데 뭐 어쩌겠어요. 해야죠. 만약에 저 조금 전에 제가 알려드린 저 웨일 번역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사용을 하셔야죠. 진짜 포토샵 같은 걸 하나도 할 줄 몰라도 이 옥토 스튜디오만 있으면 엄청 편안하게 할 수 있다. 자, 해볼게요. 일단 이 옥토 스튜디오는 쿠데랑 별도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그래서 따로 이제 요금제가 있는데 이게 나중에 한번 보세요. 뭐 한 달에 10,000원? 사실 우리가 상품 하나 팔아가지고 번역하는 건데 상품 하나 팔면 보통 10,000원은 거의 대부분 남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가격적인 부담은 솔직히 전혀 없는 것 같다. 사용하기만 편하면 된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근데 제가 사용을 진짜 직접 해보니까 너무 편해서 또 이렇게 기왕 알려드리는 거, 요거까지 알려드리는 거라서 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쿠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뭐 쿠데 내에 기능이 있으니까 또 쿠데를 그냥 사용하시면 되고, 쿠데를 사용하지 않고 뭐 내가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나는 수동만 해가지고 굳이 뭐 이런 반자동이나 대량 프로그램 거의 쓰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뭐 요것만 그냥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번역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토 스튜디오에서 편집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바로 편집 창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이제 도화지처럼 뭔가를 만들 수도 있고 이걸 열기를 누르면 내가 이미지를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아까 좀 전에 다운받은 그 이미지죠. 여기서 이제 제일 까다로운 게 이런 애예요. 자, 그 여기 대충 이미지 보이시죠? 요런 애들은요, 이 배경이 뒤에 흰색이 이미 깔려있기 때문에 사실 이 글씨 날리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런 애들이죠. 요런 애들, 요렇게 상품 배경이랑 같이 포함돼서 이렇게 이미지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게 제일 처리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뭔가 프로그램 안에서 하면 좀 지저분해지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이 옥토 스튜디오는 제가 진짜 깜짝 놀란 게 여기 보면 이제 스마트 지우개라는 게 하나가 있는데 여기 크기도 조절할 수가 있고요. 얘를 이렇게 쓰면 진짜 깔끔하게 지워져요. 제가 이걸 한 번 쓰고 진짜 깜짝 놀랐었어요. 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지우개 지우듯이 선택만 해주면 자, 깔끔하게 지워지죠. 자, 물론 여기에 뭐 약간 뭐 이렇게 울퉁불퉁한 느낌이 있긴 하지만 이 정도는 거의 모른다. 아무도 신경 안 쓰죠. 그리고 여기 크기 좀 줄여가지고 여기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선택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엄청 깔끔하게 지워진다. 그죠? 이게 제가 저도 포토샵을 쓰지 못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이미지 편집을 하고 싶은데 제일 문제가 그런 거잖아요. 기존에 여기 이미 적혀져 있는 이미지를 지우는 거, 이거는 이제 포토샵 할 줄 아는 분들만 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우리같이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은 너무 어려운데 이게 너무 쉽게 단순 클릭으로도 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쉽게 지워질 수 있다. 여기 약간 뭉개지는 거는 제가 컨트롤을 잘 못해서 그런 거고, 조금 하다 보면 금방금방 늘긴 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닫기 누르면 일단 글씨가 다 지워진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여기 보면 이 오릭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우리 또 요즘에 쇼핑몰에 그 썸네일에는 무조건 눕깃단 사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눕깃단 사진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 썸네일은 우리 쇼핑몰에 검색을 했을 때 맨 처음에 나오는 정사각형 형태 이미지 있죠? 막 여러 개 이렇게 다른 판매자들이랑 같이 있는 그게 썸네일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썸네일은 배경이 하얘야 돼요.
요즘은 거의 필수다. 유일하게 괜찮은 카테고리가 가구는 그 인테리어 분위기도 같이 어우러지는 거를 쇼핑몰에서도 뭐 그렇게 막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경이 있어도 상관없는데, 일반적으로 소비하는 상품들이나 생활용품이나 뭐 기타 다른 제품들은 무조건 이 상품만 있어야 돼요. 이 기타 다른 배경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속으면 안 되니까, 과대 포장되거나 별로 이렇게 이쁘지 않은데 상품만 봤을 땐 별론데 막 뒷배경이 막 고급져가지고 이쁘게 보인다든가, 그런 것들을 막게 하기 위함인 것 같은데, 만약 그런 경우에 내가 이렇게 오릭이 있죠. 얘를 딱 누르면 알아서 이제 옥토 스튜디오가 이렇게 상품 하나를 딱 잘라내요. 얘 그대로 저장하면 이제 얘 썸네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배경도 선택할 수가 있어. 배경을 누르면 흰 배경,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누깃단 썸네일이죠. 이 상태 그대로 이미지 또 커트를 해야겠죠. 정사각형으로 이제 자르면, 자 일단 적용 누르고 여기서 또 잘라내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정사각형이니까 비율을 1대1로 맞춰야겠죠. 1대1로 맞춰서 요렇게만 만들어만 줘도 어떻다? 우리가 썸네일을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많이 보셨죠?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에 검색해 보셔도 클릭 한 방으로 이렇게 다 되는 거, 이렇게 썸네일 바로 따버리시면 된다. 너무 쉽죠? 자, 그리고 다시 제가 이걸 보여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이게 설명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갔는데, 다시 얘를 다른 애로 불러볼까 이제는. 자, 스마트 지우개에서 크기를 좀 키우고 얘를 좀 이렇게 한번 쓱 날려볼게요. 자, 이렇게 너무 깔끔하게 지워졌죠? 자, 이 위에 있는 얘도 좀 날릴까요? 얘는 조금 약간 지저분해졌는데, 사실 뭐 이렇게 다시 한번 하니까 싹 없어지네요. 완전 포토샵 기능이랑 진짜 똑같아요. 요즘에는 포토샵 못 쓰는 사람들도 너무 쉽게 이렇게 수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일단 여기서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텍스트를 넣어도 된다. 텍스트를 넣을 때 우리가 이제 아까 예를 들어서 웨일 같은 데서 번역을 이렇게 하면 대충 이 상품에 써져 있던 그 문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번역을 해놓고 볼게요. 자, 현대 라이트 럭셔리 스마트 협탁이 나오는데, 이거 뭔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차라리 스마트 LED 협탁 뭐 이런 식으로 차라리 깔끔하게 만드는 게 더 좋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텍스트는 스타일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자 볼드하게 하고 이 글자 그것도 바꿀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글자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폰트 조절도 당연히 가능하고, 이런 식의 선택들이 가능해요. 이것도 얼마든지 이렇게 하면서 내가 상세 페이지에 필요한 내용들을 다 써가시면 되겠죠. 근데 지금 조금 배경 때문에 글자가 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적용을 누르면 바로 적용이 되더라 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좀 별로 잘 안 보여. 그러면 일단 색깔이라도 차라리 먼저 바꿔볼 수가 있고, 그죠? 색깔이라도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어요. 색깔이라도 노출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스포이드라고 해가지고 진짜 이게 포토샵에 있는 기능인데, 내가 원하는 색깔을 이렇게 딱 찝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배경이랑 되게 어울리게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골드니까 약간 골디하게 이렇게 글자도 만들어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 웬만큼 포토샵에 있는 모든 기능들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게 조금 더 안 보여가지고 뭔가 좀 포인트를 주고 싶다 하시면, 여기에 이 도형 같은 것도 넣어가지고 내가 이 위에다가 이제 글자를 쓰실 수도 있고, 이 도형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색깔 변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적용 누른 다음에 자 뭐 이렇게 색깔을 바꿔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뭐 흰색 글씨로 내가 제목을 지으면 훨씬 더 깔끔하고 잘 보이긴 하겠죠. 근데 이게 그렇게 이쁘진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이런 식으로 이미지 편집이 너무 쉽게 가능한 거죠.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제가 많이 쓰는 거는 이 스마트 지우개랑 이 오리기인 것 같고, 여기도 번역은 할 수 있어요. 자, 제가 다른 이미지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이 이미지에서 이 번역 기능 있죠? 얘를 누르면 여기 있는 것들을 이렇게 알아서 번역을 해줘요. 일단 이 내가 언어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럼 이제 적용하기를 누르면 여기에 있는 이 언어들을 읽어가지고 내가 변환하고자 하는 언어로 바꿔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게 번역이 솔직히 하게 얘기해서 지금 딱 보는 것처럼 그렇게 잘 되는 편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는, 저는 이미지를 불러와가지고 차라리 이거를 그냥 다 지워버려요. 다 지우고, 우리는 또 뭘 사용할 수가 있어요? 미리 캔버스로 활용할 수가 있어. 미리 캔버스를 이걸 불러와가지고 미리 캔버스에 있는 그런
어떤 이모티콘? 아이콘들이랑 활용을 해가지고 아예 내가 상세 페이지를 새로 꾸며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 이제 그런 같은 이미지를 쓰면서 특히나 쿠팡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이나 이런 이슈들이 워낙 많이 있죠. 이 어차피 기획 만드는 거 상세 페이지 하나씩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 사이사이에 자, 얘 이미지 따로 얘 이미지 따로 결국 1, 2, 3, 4 순으로 간다고 1, 2, 3, 4, 5, 6 뭐 이런 순서로 간다고 치면 이 이미지랑 뭐 이 이미지 사이에 내가 어떤 이 상품에 대한 추가 정보를 넣어줄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을 뭐 미리 캔버스에서 만들어가지고 넣어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 옥토 스튜디오를 막 여기서 번역하고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제대로 나오는 애들은 당연히 쓰면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렇게 이미지 편집에 완전 기초 단계로 세팅을 해놓고 이거를 미리 캔버스나 그냥 텍스트만 입력해가지고 만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뭐 여기서도 예를 들면 이건 너무 쉽죠. 스마트 지우개로 이렇게 쑥 지우면 다 금방 지워지거든요. 이런 거는 너무 쉬워. 너무 깔끔해요. 이거는 웬만한 포토샵보다 훨씬 낫고 우리가 하기에 정말 최적이 아닌가. 저 같은 초보자들 저뿐만 아니라 이걸 보시는 모든 분들도 다 그쵸? 이런 식으로 지워놓고 이거를 이제 이 이미지를 저장을 한 다음에 이거를 미리 캔버스로 가져가가지고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문구대로 막 넣던가 아니면 뭐 여기에서 또 넣으실 수가 있겠죠. 텍스트를 추가하면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것만 해도 이 한 달에 10,000원 정도는 정말 뽕 뽑고도 남지 않나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또 추천을 드리자면 자, 여기 이제 뒤에 있는 기능들은 그 이미지의 어떤 밝기나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거예요. 제가 그 수업할 때 수동 제품을 하시다가 또 수동 제품도 처음에는 어쨌든 간단하게라도 상세 페이지를 좀 커스터마 시키긴 하는데 이게 판매가 되기 시작하면 완전히 내 걸로 만들으라고 말씀을 늘 드리거든요. 완전히 내 걸 만들라는 거는 진짜 내 상품을 실제로 촬영을 하라는 얘기야. 촬영을 하면 문제가 뭐냐, 이걸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내가 핸드폰으로 이제 보면서 촬영을 할 때랑 그거를 이제 모니터 화면에 이제 컴퓨터로 가져와 가지고 모니터 화면에 띄워놓고 봤을 때는 화질이나 이런 밝기 뭐 이런 것들이 엄청 차이가 큰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나 처음 하시면 이런 것도 배우셔야 된단 말이죠. 내가 잘 촬영을 하려면 기본적인 거라도. 근데 그거를 원래는 편집하려면 전문가들은 포토샵으로 다 하죠. 근데 옥토 스튜디오에서 그런 것들을 다 지원을 한다. 원래 보통 또 아이폰 같은 그 요즘 핸드폰에서도 다 편집이 가능하니까 핸드폰으로 촬영하시는 분들은 거기서도 가능은 하지만 이게 PC로 가져왔을 때는 또 어떤 느낌이 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촬영을 열심히 잘 하시고 깔끔하게만 빛만 잘 넣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PC로 가져와서 이 옥토 스튜디오에 이미지 이런 보정 그 편집 기능들로 조금 더 이쁘게 편집이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 보면 되게 특이한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 뭐 만화처럼 만드는 것도 있고 이런 스케치 이런 식으로 만화처럼 만드는 것도 있고 되게 신기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약간 요즘같이 뭔가 내 지재권, 내 저작권 막 이런 게 중요한 시기에 어쨌든 이 기술적인 걸 막 어쨌든 이거는 내 머릿속에서 뭔가 창작되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잘 캐치하고 있는 게 이제 앞으로 온라인 셀링에 있어서는 정말 필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자, 또 마지막 제가 이미지를 하나 미리 좀 받아놓은 게 있어요. 자, 이 사람 이미지예요. 우리 패션 제품들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있죠. 특히나 반자동 하시는 분들은 옷이 은근히 잘 팔려요. 반자동, 그쵸? 효자 상품으로 하기에는 쉽지 않기는 한데, 자, 근데 이렇게 모델 이미지 우리가 그대로 쓰면 되나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주의하셔야 될 거. 자, 여기서 어차피 팁이라기보다는 주의하셔야 될 거. 초보자분들, 그 패션 트렌드가 아무래도 이 아시아권에서는 우리나라가 나름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워낙 그 뭐 여성분들도 그렇고 남성분들도 그렇고 멋있고 이쁘신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사진 촬영은 또 얼마나 잘해요. 감성적인 장소도 많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우리나라 이미지를 많이 써요. 왜냐면 우리나라 그 쇼핑몰들이나 브랜드들이 중국에서 생산을 많이 하고 또 중국 분들도 우리나라의 그 동대문 도매시장에 와가지고 그 샘플이나 사입을 되게 상당히 많이 해가는데 어쨌든 그 상품들을 가지고 또 국내에서 촬영을 하고 이미지를 사용하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어차피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런 패션을 좋아하고 그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게 훨씬 더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얘기한 이 상세 페이지에서 설득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이제 우리나라 이미지도 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더 판매를 잘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타오바오나 1688 같은 데서 그냥 가지고 온다.
근데 하필 운 안 좋게 그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초상권 있는 모델의 이미지를 가져온다 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여기 모자이크가 있어요. 이거 너무 좋아요. 자, 모자이크를 이렇게 칠해버리면 바로 모자이크가 되죠. 이거 우리 필수잖아요. 이 이미지 막 가져다 쓸 때, 그쵸? 그래서 사실상 여기는 거의 없는 게 없는 것 같다. 요런 것만 만들어줘도 얼마나 좋아요. 적어도 내가 팔리는 제품 한글화하고 어쨌든 그 상품이 또 리뷰가 달려있고 하면 노출은 이미 되고 있으니까 누군가 보고 들어온 거고 누군가 들어와서 봤으니까 구매를 한 건데 내가 이걸 설득력 있게 상세 페이지까지 바꿔 놓으면 훨씬 더 잘 팔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스텝은 뭐냐. 자, 일단 우리가 노출이랑 유입이 돼서 하나가 팔려가지고 우리 상세 페이지를 번역을 해놨어요. 그럼 번역이 이제 해놓으면 아무래도 노출이랑 유입은 그대로인 상태라고 쳐도 구매 전환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품은 진짜 확실히 상품성이 있는 거고 키워드를 잘 잡았다는 얘기인 거고 소비자들의 니즈가 있다는 제품이에요. 상세 페이지 번역을 하면 아무래도 판매량이 더 늘 수밖에 없어요. 될 만한 상품이면. 그러면 그런 애들을 이제는 진짜 수동화 시키는 거죠. 완전히 효자 상품화 시켜가지고 상세 페이지를 그냥 단순 번역 그 이상으로 훨씬 더 퀄리티 있게 만들어 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마케팅도 하고 광고도 돌려보면 아마 그 기존 판매량에서 큰 매출을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팁 하나만 드릴게요. 이 우리가 상세 페이지 같은 걸 만들 때 제가 아까 내가 뭔가 이제 글씨 쓰고 싶으면 지우고 뭐 미리 캔버스 같은 데 옮겨가지고 막 만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이제 쓰는 카피라이트 같은 거 있죠. 이 상품의 어떤 소구 포인트, 셀링 포인트 이런 것들을 참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리뷰를 보세요. 만약에 내가 아직 판매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달린 리뷰가 없다면 내 상품을 비슷한 상품을 잘 파는 판매자들의 리뷰를 한번 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소비자들이 진짜 좋은 거는 어떤 부분이 좋다, 안 좋은 건 어떤 부분이 안 좋다라고 되게 많이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많이 시장 조사를 하면서 참고하시고 내가 상세 페이지 만들 때 그런 소구 포인트에 활용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가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도 다 일하는데 옆에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좀 중간중간 뭐 이런저런 약간의 잡소리가 들어갔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제 딴에는 생동감 있는 강의 형태의 영상을 전달 드리려고 한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희 이 영상 댓글로 다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할 거고 꼭 좋아요랑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